중국이나 미국 대비 좀 그 AI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스탠포드의 AI 인덱스 리포트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불행히도 한국에 주목할 만한 AI 모델은 하나밖에 작년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LG 엑사원이 만든 내용인데요. 저희 LG 엑사원은 32빌리언짜리 모델과 7.8빌리언, 2.4빌리언짜리 모델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도대체 왜 LG는 from the scratch로 생성형 AI 리즈닝 하는 추론형 에이전트 모델 이런 걸 왜 직접 개발합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라마 같은 오픈 소스 모델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왜 직접 개발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생성형 AI가 2022년인가요? 그 GPT-3가 처음 발표됐을 때 이게 왠지 큰 대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LG가 그룹 탑 매니지먼트하고 좀 컨센서스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이 시장에 큰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을 만들 때는 먼저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투자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지만 선제적으로 좀 투자하자고 해서 의사결정을 단행을 했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노트북 AI에 등록하면서 굉장히 궤도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기술을 잘 만드는 거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건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이걸 쓸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LG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게 생성형 AI의 특징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전문가 수준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초안 작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20년, 30년 동안 그 업에 종사하면서 도메인 날리지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한쪽에서는 또 신입사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신입사원들한테 20, 30년 동안 그 업에서 종사했던 도메인 날리지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전달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생성형 AI를 굉장히 레버리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해 본 사례가 LG 디스플레이에다가 적용을 해봤는데, LG 디스플레이 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20년, 30년 LCD부터 시작해서 OLED, 심지어는 옛날에 플라즈마 패널까지 개발하던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다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엑스퍼트는 정말 소수라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다 전파를 하려다 보니까 담겨져 있는 지식을 다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LG 디스플레이가 30년 동안 디스플레이 업에 종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그 설계한 걸 공장에서 양산하면서 맞닥뜨렸던 모든 문제점에 대한 그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걸 이렇게 적용해 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게 리포트로 다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30년치 LG 디스플레이의 업의 노하우가 그 리포트로 다 축적이 돼 있었고, 그 리포트로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LLM한테 우리는 학습을 시키자. 그리고 신입사원이 물어보더라도 20, 30년 업계 최고 전문가가 답변하는 수준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그러면 LLM을 잘 만들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아까 신한은행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범용 AI가 80점까지는 금방 만듭니다. 근데 나머지 20점을 올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 어렵냐 하면, 범용 지식을 학습된 거는 범용 지식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아는데 도메인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내용을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범용 AI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도메인 지식을 학습을 시켜봤는데 이게 잘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인간이 학습하는 수준과 단계를 보니까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석사, 박사 교육을 차례대로 밟으니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람이 학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동일한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좀 베이직한 데이터를 가지고 랭귀지 자체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드밴스 데이터, 엑스퍼트 데이터를 쭉 다 학습을 시켜서 데이터 학습을 되게 효율화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퍼더 트레이닝을 통해서 도메인 지식을 학습을 시키고 했더니 도메인 지식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게 LG 그룹의 좀 필연적인 숙명 같은 기술 개발이었는데, LG는 아시다시피 전자계열, 화학계열, 통신서비스 계열 굉장히 산업 분야가 다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원소스 멀티유즈가 속된 말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학습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어떨 때는 화학 도메인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고, 어떨 때는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더 넣어주고, 어떨 때는 통신 데이터를 더 넣어줬더니 얘가 통신 전문가, 화학 전문가, 디스플레이 전문가가 금방금방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퍼더 트레이닝을 하고 났더니 저 인스트럭션 튜닝이란 걸 하는데, 이게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잘 이해하고 그 명령의 순서대로 잘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답변을 잘 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인데요. 이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는 과정이 보통 1,500만 개에서 2,000만 개 정도의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보통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문헌을 참조하고 이렇게 답변해라는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이게 1,500만 개에서 한 2,000만 개 정도 만들고 AI 연구원이 2,0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넣었어요. 그랬더니 일반 지시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동작합니다. 근데 디스플레이의 특정 지식, 뭐 특정 용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지식이 담겨 있는 문헌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걸 하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85점, 90점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만들어서는 사실 산업 현장에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95점 이상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디스플레이 도메인 전문가 2,000명을 뺐습니다. 그 2,000명한테 데이터 제작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골라내서 한 4,000개 정도의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4,000개 인스트럭션 데이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문헌을 참조하는데 그 문헌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고 그 문헌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해라는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거는 도메인 전문가가 아니면 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메인 내용을 모르면 그 데이터 자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4,000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드디어 쓸만한 그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걸 디스플레이 현장에 적용해서 지금도 몇천 명의 디스플레이 설계한 사람이나 상품을 개발한 사람이나 트러블 슈팅하는 엔지니어들이 다 이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계열사에 또 전파를 하려고 그랬더니 도메인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또 4,000개, 3,000개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AI 모델을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계속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고 하나는 그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계속 평가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는 계속 생성하고 하나는 계속 평가하고 평가 모델은 계속 피드백을 주고 그럼 생성하는 AI 모델은 아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오네 그럼 난 이렇게 또 생성해야지 또 생성하고 피드백을 또 주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돌렸더니 한 1,000개 데이터만 가지고도 55점 정도에 있던 그러니까 정확도, 일관성, 그다음에 플루언시 측면에서 점수가 저 정도 평균 저 정도였던 게 71점까지 확 올라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데이터 숫자를 점점점 더 줄여도 AI 모델이 계속 생성을 시키면 더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그것도 도메인 스페시픽한 영역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내용을 에너지 솔루션에 적용을 해서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미 원래 디스플레이 할 때는 한 8개월 정도 상용화 기간이 걸렸고 거기에 데이터 제작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에너지 솔루션에 적용할 때는 불과 2달 만에 이 과정을 다 끝냈고요. 지금도 1,000개 이하로 계속 줄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좀 원래대로 몇백 개 정도 수준만 있으면 그냥 바로 생성형 AI가 그걸 참조해서 막 증강해서 생성하고 옆에 있는 거는 계속 피드백을 주고 이 둘 간의 계속 컴피티션을 통해서 더 나은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20년, 30년 동안 디스플레이 도메인 그 지식들이 다 문헌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그 문헌이 휴먼 프렌들리한 문헌이긴 하지만 AI 프렌들리한 문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요. 뭐 심지어는 표가 있는데 그 표가 엑셀에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정보가 하나도 없고 그걸 엑셀에 있는 거를 캡처해 가지고 거기다 안에 집어넣어 놓고요. 차트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차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파워포인트가 불행히도 AI가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워드나 엑셀 같은 경우는 AI가 이해하기 오히려 쉽고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생성형 AI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다 바꾸려고 했더니 사람이 바꾸려면 20-30년치의 그 트러블 슈팅 리포트를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해서 그 문헌을 이해하는 AI 모델을 만들었고 그 문헌을 이해하는 AI 모델을 적용을 해서 내가 질문하면 문헌이 검색되고 검색된 문헌을 AI가 이해해서 자기가 편리한 형태로 포맷을 바꾸고 바꾼 문헌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훨씬 더 정교한 답변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그 임플리케이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LG 그룹 내에 보면 시계열로 뭔가를 예측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G전자는 도대체 북미나 뭐 여러 글로벌 지역에서
가전이 도대체 몇 개나 팔릴 건지에 대한 예측을 좀 잘해야 되고요. 생활건강은 생활용품이나 화장품이 각 지역별로, 매장별로, 점포별로 얼마나 팔릴 건지를 예측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LG 계열사 중에 하나랑 무턱대고 2022년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AI 기술이 막 생성 AI가 나오기도 전이었고 그냥 딥러닝 기술을 쓰면 막연히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습니다. 처절하게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가 데이터 포인트가 너무 적은 겁니다. 1년치 예를 들면 주간 단위로 실적이나 그 뭐 수요를 예측한 걸 집계를 하면 52개밖에 데이터 포인트가 생성이 안 됩니다. 물론 스큐가 엄청나게 많으면 그 스큐마다 52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생기긴 하지만 그걸 5년치 모아봐야 25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AI가 학습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서 이거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계열 예측,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수요를 예측한다든가 원재료의 가격을 예측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문을 두드렸던 부분이 이런 쪽에 데이터가 가장 많은 것이 어딜까라고 봤더니 증권 시장이 그게 가장 많은 겁니다. 증권은 시간별로 데일리별로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주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 확인을 했고 그러면 그렇게 데이터가 많은 곳에서 기술을 먼저 개발한 다음에 그 기술 개발된 거를 수요 예측이나 가격 예측 중에 좀 반대로 좀 적용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져 나왔고요. 근데 그 증권 시장에 뭔가를 좀 잘 예측하려고 그랬더니 과거의 주가의 변화가 미래 주가 변화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100%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지금 발생하는 새로운 뉴스가 미래 주가 흐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서 그러면 시계열로 잘 예측하는 거하고 그 뉴스를 잘 이해해서 이해한 내용을 다시 시계열 데이터에 반영을 하면 훨씬 더 미래 예측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LLM이 뉴스를 이해하고 시계열 예측 모델하고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예측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2023년 11월 7일 날 크래프트 그 국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AI ETF 하는 회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AI ETF 상품을 출시했고 LQAI라는 티커 네임으로 상품을 출시해서 지금 1년 반째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기술을 공동 개발해서 개발한 내용을 그쪽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S&P 500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핵심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LLM이 뉴스를 이해하고 이해한 뉴스를 반영해서 시계열에 반영하는 건데 이게 예시로 좀 가져온 건데 작년에 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못했는데 저 흰색 점선이 애플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녹색 실선이 LLM이 뉴스를 이해해서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주가 흐름인 거고요. 파란색이 LLM이 뉴스를 반영했을 때 주가 흐름을 얼마나 잘 쫓아가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보시면 플럭추에이션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주가를 잘 반영시켰더니 그런 플럭추에이션이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저 기술을 가지고 우리 내부 수요 예측에 가져왔더니 수요 예측도 역시 똑같더라는 거죠. 생활 건강의 수요 예측을 하는데 예를 들면 특정 화장품이나 특정 생활용품이 얼마나 많이 팔릴 것인가는 과거에 그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도 중요하지만 경쟁사가 무슨 제품을 출시했는지의 뉴스 그리고 소비자가 지금 이런 걸 좋아한다는 트렌드, 뉴스 이런 텍스트 데이터가 엄청 중요하다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 저 기술을 적용했더니 그런 쪽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는 사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LM을 적용하면 한 가지 좋은 점이 걔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 건강에 그런 그 시스템에다가 다 AI가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작년 말부터 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처음에는 그 마케터들이 정말 AI가 예측하는 게 맞나?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정확도가 계속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LLM을 적용을 해서 LLM이 왜 그 상품이 그만큼 팔릴 건지에 대한 설명을 쫙 해줬더니 사람이 그걸 더 이제는 믿고 그걸 더 반영하는 것 쪽으로 더 트렌드가 반영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폐기 비용도 낮추고 재고 비용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건강의 그런 사례를 넘어서 앞으로 뭐 리튬의 원재료,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리튬의 원재료를 예측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쪽 기술들을 계속 적용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RAG 기반이나 시계열 예측 외에도 에이전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서서 엄청나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왼쪽 편에 보이시는 게 LLM이 좀 answering 머신으로 쓰였던 게 작년까지의 그 빅 트렌드였던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리즈닝 엔진으로 LLM을 써보자. 우리말로 이게 생성형 AI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생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생각을 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뭔가를 다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뭔가를 받아들인 다음에 왠지 이게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환하고 그게 맞나라고 확인하고 이거 확인하는 과정들 자체가 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를 추론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생성을 하고 그 만들어낸 생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겠네. 다 거쳐봤더니 이게 맞았어 라고 확인하는 그 단계가 전부 다 생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가 추론에 굉장히 특화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엑사원 32빌리언 모델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런 추론형으로 특화되는 엑사원 DB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올해 2월 달에 3월 달에 저희가 또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수학 경진 대회나 한국의 수능에서는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 동급 대비 최고 수준을 달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준에서는 인간 박사 이상의 성능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럼 도대체 어디에 쓸까 되게 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전 LG의 임직원이 딥 리서치라는 기능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서 AI가 추론하는 것에 도움을 받는다면 임직원의 생산성을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LG 내에는 챗 엑사원이라는 존재가 외부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LG 지금 전 임직원의 50%가 챗 엑사원에 가입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지난주에 저 딥 리서치, 그러니까 심층 리서치 기능이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 전체 트래픽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임직원들이 고객의 니즈를 분석한다든가 또는 내가 뭔가를 설계할 때 동향을 파악한다든가 또는 기술의 트렌드를 파악한다든가 우리가 납품할 고객사는 지금 무슨 기술들을 새로 만들어내고 있고 또는 어떤 특허를 내고 있고 또는 앞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거라는 거를 내가 일일이 구글 검색을 다 하지 않아도 리포트를 집어넣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론하고 내용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이 회사는 이런 쪽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리포트로 형태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50%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조금 더 애드를 해봤어요. 혹시 미래를 예측하는 분야에 이런 리즈닝 엔진을 쓰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걸 도메인 스페시픽한 사례를 만드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니까 앞서 우리가 시계열 예측 기술을 증권시장에서 먼저 만들었던 것처럼 파이낸셜 포캐스팅 하는 분야에 이런 걸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들어가는 내용은 각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발표하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회계 보고서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분석한 보고서, 그리고 매일매일 나오는 그 기업의 뉴스들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LLM과 아까 그 시계열 예측 모델을 통해서 앞으로 그 기업들의 전망이 어떤 건지를 예측하는 시계열 예측 모델들을 만드는데 그 시계열 예측 모델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매크로 인바이러먼트의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앞으로 시장 전망이 좋은 불마켓이실 때, 그 다음에 시장 전망이 안 좋은 베어마켓일 때, 그 다음에 시장 전망이 뉴트럴할 때에 각각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지 시계열 예측 도구를 3개를 만든 다음에 에이전트한테 그 정보를 다 주고 네가 앞으로 각 기업은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추론해봐라 라는 걸 시켜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LG그룹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 회사가 고객이기도 하고 GM 같은 자동차 회사도 고객이기도 하고 엔솔 같은 경우는 여러 전기차 회사들 또는 엔솔이 납품받아야 되는 원재료 회사들에 대한 전망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라지캡 같은 경우는 그런 전망 리포트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리포트들이 있죠. 근데 미드캡, 스몰캡, 마이크로캡, 나노캡 이렇게 회사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런 리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참조해서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고객사를 인게이지 해야 될지 우리의 서플라이어는 누구와 더 유명한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이걸 만들어 봤고요. 이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50점보다 높으면 앞으로 전망이 좋다. 50%보다 낮으면 전망이 나쁘다는 건데 저희가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매주 5,500개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은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LG 계열사에 공급을 조만간 할 거고
그다음에 LG 계열사를 넘어서 이거는 좀 상품화 해가지고 다른 기업들한테 판매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마지막인데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AI를 도입해서 만들어서 쓰고자 하는 기업들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데이터 부족 현상을 되게 많이 들 수 있고 그 데이터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와 있는 오픈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오픈 데이터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데이터는 커머셜리 써도 되고 어떤 데이터는 커머셜리 쓸 수 없는 데이터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셋을 공개하는 사람이 실수로 이거는 커머셜리 쓸 수 있다는 데이터로 공개를 해버리면 그 데이터는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써서 그 AI 모델을 만들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기업 안에 AI 사이언티스트는 엄청나게 많고 그 AI 사이언티스트들이 이거는 쓸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해서 썼는데 알고 봤더니 그 공개했던 사람이 실수로 인해 가지고 쓸 수 없는 데이터를 포함해서 쓴 경우 그걸 제품에 탑재한다든가 서비스에 썼을 때 나중에 리콜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큰 페널티를 물게 됐을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데이터셋이 되게 재밌게도 데이터셋 안에 또 데이터셋이 있고 데이터셋 안에 또 데이터셋이 있고 전체 합쳐져서 하나의 데이터셋이고요. 이런 거대한 데이터셋이 수만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데이터셋 안에 서로 네스트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80뎁스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변호사가 이 데이터셋의 라이센스를 다 검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셋을 검토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그 에이전트가 실제 오픈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에 직접 자기가 클릭하면서 찾아 들어가서 데이터셋 라이센스 문구를 가져온 다음에 가져온 문구를 다시 LLM한테 놓고 여기 안에 커머셜리 문제가 없는지 고객 프라이버시 정보가 혹시 담겨 있는 내용이 있는 건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다 정제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LG 계열사에서도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봤더니 AI 에이전트로 한 500불이면 한 14,000개 정도 데이터셋의 데이터 라이센스를 다 검토할 수 있었고요. 이걸 인간 변호사한테 시키면 정확도도 훨씬 48%로 떨어질 뿐더러 돈도 130만 불 이상 훨씬 비싼 비용을 들여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nexus.lgresearch.ai에 들어가면 저희가 검토한 13,000개의 데이터셋의 라이센스가 각각 어떤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커머셜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